이번 시간은 우리 2025년 상시 1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DB 구축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배점이 총 30점이 되어 있죠. 자, 우리 DB 구축 문제, 이 문제들을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XX 파일을 열게 되면 이제 보안 경고하고 이렇게 뜨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컨텐츠를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컨텐츠 사용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자고요. 1번 문제 보니까 회원 정보를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한대요.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회원 테이블이랑 우리 과목 테이블이요. 이 두 테이블을 완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첫 번째 거 보니까 이제 회원 테이블에서 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일단은 우리가 회원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뽑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우리 동그라미 1번이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이제 회원 번호라는 게 있고 성명이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이 두 개 필드를 기본키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회원 번호하고 성명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이렇게 이제 선택을 먼저 해주고 우리가 이제 기본키를 설정할 때는 우리 테이블 디자인에 우리 맨 앞에 보게 되면 기본키라고 있죠. 얘를 이제 클릭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이렇게 이제 두 개 필드를 선택해 놓고 우리가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서 이제 기본키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 이렇게 이제 우리 열쇠 그림 모양이 붙으면 우리가 이제 기본키를 정상적으로 이제 설정한 거죠. 이렇게 해주면 동그라미 1번 끝이요.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구분이라는 그 필드요. 구분 필드에는 다음과 같이 조회 속성을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이 구분 필드는 콤보 상자 형태로 ABC 요 세 가지가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회원 테이블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러면 요 회원 테이블, 요 테이블 이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데이터 시트 보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우리가 이제 변경한 그 내용이 있으니까 저장할래?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 눌러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행을 시켰더니 구분이라는 그 필드가 지금처럼 이렇게 있는데 얘는 지금 현재 텍스트 상자 그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얘를 이제 콤보 상자 형태로 그렇게 이제 만들고 거기에는 ABC 요 세 가지가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죠.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구분이라는 그 필드를 가져갈 거니까 구분 필드를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놓고 아래쪽에 보게 되면 필드 속성이 이렇게 뜨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조회 속성을 이제 설정할 거죠. 해서 조회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컨트롤은 현재 텍스트 상자 요걸로 이제 표시가 돼 있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이거를 우리는 이제 콤보 상자 형태로 변경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콤보 상자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콤보 상자 형태로 이제 표시하는데 그때 A, B, C 요 세 가지가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이런 이제 A, B, C다 이런 값은 어딘가에 따로 이제 작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값을 직접 입력해 줘야 되겠죠. 해서 그 밑에 보게 되면 행 원본 유형이라고 있는데 얘가 지금 테이블 쿼리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값 목록으로 변경시켜 주면 됩니다. 우리가 직접 행 원본 유형을 값으로 입력하겠다 그렇게 이제 바꿔놓고 그 바로 밑에 행 원본이요. 여기 이제 행 원본에다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제 A다 그렇게 이제 써주고 세미콜론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쌍따옴표를 묶어서 B 그 다음에 세미콜론 찍어주고 쌍따옴표를 묶어서 C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해서 행 원본에다가 지금 이곳에다가 입력한 게 지금처럼 이렇게요. 자, A다, B다, C다 얘네들은 이제 문자니까 쌍따옴표를 묶어주고요. 이 값들을 각각 이제 구분할 때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세미콜론 찍어서 우리가 구분해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설정해 준 게 조회 속성에 들어와서 컨트롤을 콤보 상자 형태로 표시해달라. 그때 그 콤보 상자에 들어가는 값을 직접 이제 입력하겠다라고 해서 행 원본 유형을 값 목록으로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고 행 원본에다가 이렇게 이제 A다, B다, C다 요거를 그대로 이제 입력해 준 거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변경된 그 내용이 있으니까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를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구분 아무거나 이제 한번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이제 콤보 상자 형태로 나타나고요. 그때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봤더니 A다, B다, C다 요 세 가지 값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도 전부 다 이제 맞게 풀었다는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만료일 그 필드가 있대요. 우리 만료일이 지금 이곳에 있는데 이곳에 전부 다 이제 샵으로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 요 글씨가 잘 보이지 않을까봐 제가 글씨 크기를 좀 크게 해서 이렇게 이제 샵으로 표시된 거예요. 이런 값들을 정상적으로 보려면 가입일의 열 너비가 만료일의 열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예요. 전화번호도 지금 다 보이지가 않죠. 얘도 이제 좁아서 그런 거니까 요 각각의 열과 열 사이 요 사이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이렇게 이제 양쪽 화살표 모양이 뜹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또 더블 클릭이요. 또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모든 데이터가 다 나타납니다. 그때 이 만료일 필드에 입력되는 그 날짜요. 만료일의 이 날짜들은 가입일 그 필드요. 가입일 필드가 앞에 있죠. 이 가입일 필드에 입력된 그 날짜보다 반드시 크도록 테이블에 이제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가입을 이제 2024년 1월 10일 날 했대요. 그때 만료일이 무슨 만료일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만료일이 2025년 12월 26일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당연히 이 만료일은 가입일보다 당연히 커야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설정을 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2024년이요. 2024년 1월 1일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1월 1일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서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 데이터로 그냥 넘어가죠. 그 얘기는 이 값이 이제 입력이 됐다. 그 얘기요. 그러면 이제 다시 원래대로 다시 만들게요. 원래대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우리가 3번 문제를 풀고 이제 확인할 때 이 날짜를 다시 바꿔보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디자인 보기 클릭한 다음에 우리는 만료일 필드에다가 유효성 검사 규칙을 우리가 설정을 할 때 가입일 필드를 이제 이용할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필드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유효성 검사 규칙을 이제 설정할 때는 해당 필드를 선택하고 여기서 이제 일반이라는 그 탭에 유효성 검사 규칙 여기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필드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할 때는 테이블 속성을 이제 이용해야 돼요. 지금 제 거는 속성 시트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떠 있죠. 만약에 이게 안 떠 있다면 우리 테이블 디자인에 보게 되면 우리 이제 표시 숨기기라고 있고 이곳에 이제 속성 시트가 있어요. 요거 이제 속성 시트 요거 일단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속성 시트는 테이블 속성이에요. 테이블 자체에 이제 속성을 이제 변경을 시키는데 이곳에 보게 되면 유효성 검사 규칙을 쓸 수 있는 곳이 따로 있죠. 이곳에다가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지금 만료일이요. 만료일을 이제 입력할 때는 그 값은 우리 이제 가입일이요. 가입일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유효성 검사 규칙을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그대로 이제 입력을 해 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방금 썼던 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이렇게 이제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유효성 검사 규칙 요거를 이제 설정할 때 이렇게 이제 필드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할 때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된다? 테이블 속성에서 해줘야 되더라. 이렇게 이제 우리 필드 간의 관계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어떤 특정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할 때는 지금 여기에 해당 필드를 찍어주고 일반에 가서 우리 유효성 검사 규칙 여기다가 이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속성 시트 요건 이제 닫아버리고요. 그리고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통합 규칙이 바뀌었대요.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테이블이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됐는데 그때 만료일 이곳에 들어있는 이 날짜 좀 변경 좀 시킬게요. 자, 여기서 우리의 가입일이 2024년 1월 10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만료일을 2024년 1월 1일 하고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엔터를 누르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지금처럼 회원에 이제 설정되어 있는 만료일이 가입일보다 커야 된다. 이 유효성 규칙에 의해서 하나 이상의 값이 사용 금지가 됐대요. 이 필드에 식에서 이제 사용 가능한 그 값을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뜬다고요. 해서 가입일이 1월 10일인데 만료일이 1월 1일이다. 그렇게 이제 입력했더니 이 데이터는 이제 입력이 안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유효성 검사 규칙 정상적으로 이제 우리 설정했다는 그 얘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러주고 그리고 키보드에서 ESC요. ESC를 이제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취소가 돼서 원래 데이터로 이렇게 이제 되돌아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회원 테이블에서 이렇게 이제 3개 문제가 났는데 3개 문제를 다 풀었어요. 그러면 이 회원 테이블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보니까 우리 과목 테이블에서 하래요. 자, 우리 과목 테이블 요거 이제 선택해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이 과목이란 테이블에는 과목 코드다, 과목명이다, 월회비다 하고 이렇게 이제 3개 필드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과목 코드라는 그 필드는 그랬어요. 이 과목 코드는 FF01 이런 형태로 영문 대문자 2글자랑 숫자 2글자가 반드시 이제 입력이 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문자 입력이요. 문자 입력 그러면 FF 이 2글자를 보고 얘기하죠. 이 2글자는 A부터 Z까지의 영문자가 반드시 입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숫자 입력은 그러고 나는데 그 뒤에 이제 01을 보고 얘기하죠. 이 01은 0부터 시작해서 9까지의 그 숫자가 반드시 이제 입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그걸 이제 설정할 때 그 형식 좀 잠깐 보자고요. 우리 입력 마스크 사용자 지정 형식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이제 나눠 볼 수 있죠. 해서 이 동그라미 1번 이 부분이 우리 사용자 지정 기호를 사용해서 입력 마스크를 지정하는 그 곳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 곳은 데이터를 입력할 때 중간중간에 이런 이제 데이터 연결 기호요. 이런 이제 빼기가 됐든 슬래시가 됐든 는이 됐든 이런 서식 문자도 테이블에 이제 저장을 할 건지 말 건지 그거를 이제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때 이 자리에다가 우리가 이제 0을 쓰게 되면 저장을 하겠다 그 얘기고 내가 1을 쓰거나 공백을 이제 집어넣게 되면 그건 이제 저장 안 하겠다 그 뜻이요. 해서 내가 여기다 이제 0을 쓰게 되면 이런 기호까지 테이블에 같이 이제 저장이 되는 거고 내가 1이나 공백을 이제 입력하게 되면 사용자가 이제 입력한 이런 데이터들 있죠. 이런 데이터들 그것만 테이블에 이제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3번 이 위치가 우리 데이터를 입력할 때 그때 데이터가 입력될 그 자리에 표시할 그 문자를 내가 지정해 주는 곳이요. 그때 이제 우리가 동그라미 1번 여기서 사용자 지정 그 기호를 내가 이용해서 입력 마스크를 이제 설정할 수 있는데 그것에서 쓰는 게 보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문제랑 같이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동그라미 4번 문제를 봤을 때 과목 코드 그 필드는 FF01과 같이 우리 영어 대문자 2글자 그리고 숫자 2글자가 반드시 이제 입력이 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라 그랬죠. 그때 우리가 이제 영문자 그런 것들을 이제 입력할 수 있는 게 지금 여기 L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 C까지가 전부 다 A에서 Z까지, A에서 Z까지, A에서 Z까지, A에서 Z까지 여기는 이제 모든 문자 이런 것들을 이제 입력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문자 입력은 A부터 Z까지의 영문자가 반드시 입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 그랬죠. 그러면 반드시 이제 입력이 되게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필수 요소를 이제 선택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뭐 공백에 대한 그런 언급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는 공백도 입력할 수가 있고 여기는 모든 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A부터 Z까지의 영문자라고 그렇게 이제 제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들 중에서 이제 하나를 써야 되는데
지금 여기도 A하고 대문자 L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L은 필수 요소예요. A도 필수 요소예요. 여기다가 A부터 Z까지의 영문자, A부터 Z까지의 영문자를 이제 입력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A를 쓰게 되면 이제 숫자도 입력할 수 있죠. 근데 앞에 있는 이 두 자리에는 영어만 입력이 돼야 된다고요. 숫자가 입력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 L이라는 거 요걸 이제 이용해서 FF 요 두 자리를 이제 표현해 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요 두 글자가 이제 입력이 될 때 영문 대문자로 이제 입력이 되게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모든 문자를 싹 다 이제 대문자로 바꿔주는 게 지금 요 기호죠. 요 기호를 이제 이용해서 우리 영문 두 글자를 이제 표현해 줄 겁니다. 그리고 숫자 입력은 0부터 9까지의 그 숫자가 반드시 이제 입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랬죠.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게 우리 숫자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게 지금 0이 있어요. 그리고 이 0은 이제 필수 요소입니다. 그 밑에 있는 거 9하고 샵 같은 경우에도 숫자도 이제 입력을 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공백도 이제 입력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때 9하고 샵의 차이는 덧셈 뺄셈 이런 기호를 사용을 하냐 못하냐 그 차이예요. 그리고 9하고 샵은 선택 요소죠. 그래서 우리는 0부터 9까지의 그 숫자가 반드시 입력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0을 이제 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영어를 이제 입력할 때 대문자로 이제 입력이 되도록 우리가 맨 앞에다가 크다라는 요 기호를 붙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 두 글자를 입력할 때는 L을 쓴다 그랬어요. 해서 LL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숫자 두 자리가 이제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할 건데 그때는 이제 0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처럼 크다 LL00 하고 요렇게 우리가 이제 입력 마스크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목 코드라는 거 요 필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아래쪽에 일반에 보게 되면 우리 입력 마스크를 쓰는 곳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크다라는 기호 붙여주고요. LL 이렇게 이제 써주고 00 하고 이렇게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썼던 거를 지금 여기다가 우리가 입력 마스크 자리에다가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문제에서 중간에 뭐 서식 문자 그런 것들을 저장해라 말아라 그런 말도 없죠. 그리고 데이터가 입력될 자리는 어떤 걸로 표시해달라 그런 말도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생략하고 지금처럼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그럼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이요.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를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과목 코드를 이제 입력해 보면 되겠죠. 그때 맨 마지막 요 줄이요. 요 마지막 줄로 이제 이동을 한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과목 코드를 이제 직접 입력해 보면 됩니다. 제 현재 키보드 상태가 이제 소문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 이제 A라고 소문자를 입력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대문자로 바뀌어서 나타난다고요. 그리고 이 위치에다가 내가 이제 숫자를 쓰기 위해서 숫자를 막 누르면 이렇게 이제 입력이 안 돼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숫자 이제 두 글자를 이제 입력할 수 있죠. 그 자리에다가 제가 이제 B라는 그 문자를 이제 입력을 하려고 했더니 그 문자가 이제 아예 입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13 하고 이렇게 이제 숫자 값을 쓰게 되면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되죠. 그리고 이 숫자를 이제 지워버리고 여기서 이제 엔터를 그냥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입력 마스크에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이제 나타난다고요. 왜요? 숫자 값을 입력 안 했잖아요. 숫자가 반드시 이제 입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했기 때문에 숫자를 입력 안 하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건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제가 집어넣은 거니까 ESC 키를 한번 이렇게 눌러서 취소를 시킬게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과목명이라는 그 필드는 그랬어요. 과목명 필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여기에는 필드 이름을 변경하지 않고 프로그램으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지금 여기는 과목명이다. 그렇게 이제 필드명이 써져 있죠. 근데 실제로 얘를 이제 실행을 시켰을 때 화면상에 프로그램이라는 그 이름으로 나타나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건 이제 어떻게 하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과목명 요 필드를 선택해 주고 우리 필드 속성 아래쪽에 보게 되면 캡션이라고 있어요. 요 캡션에다가 우리가 프로그램이다 그 제목을 그대로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다가 프로그램 그렇게 이제 썼어요. 제가 필드명을 바꾼 게 아니죠. 캡션만 우리가 프로그램 그렇게 이제 썼다고요. 이렇게 써놓고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원래는 이곳에 아까는 과목명이라는 그 제목으로 보였는데 지금은 프로그램 그 이름으로 이제 화면상에 표시가 됐죠. 이렇게 해주면 5번 문제도 다 푼 거예요. 그럼 이제 과목이라는 이 테이블도 전부 다 완성을 시켰으니까 그냥 꺼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이 기능을 이제 이용해서 신규 프로그램이라는 이 텍스트 파일이 있대요. 이 텍스트 파일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신규 프로그램 이 테이블을 생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이제 구분기호는 이제 탭으로 이제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돼 있고요. 그리고 열 이름을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고 기본키는 이제 없음으로 처리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는 메뉴에 이제 외부 데이터라는 이 메뉴가 있죠. 여기서 가족 및 연결해 보게 되면 우리 새 데이터 원본이라고 있어요. 새 데이터 원본 요거 이제 찍어주고 우리는 신규 프로그램.txt 파일 그 파일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니까 우리가 파일에서 가지고 오겠다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 텍스트 파일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때 일단 파일을 먼저 찾아줘야 되겠죠. 우리가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db라는 그 폴더에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찾아보기 얘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파일을 열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나는데 제 것도 db라는 그 폴더를 만들어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C 드라이브 이제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C 드라이브 찾아가고요. 여기서 우리 db라는 그 폴더요. 그 폴더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신규 프로그램.txt라고 해서 이 텍스트 파일이 이곳에 있죠. 해서 이 파일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서 열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 해당 경로와 파일명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어요. 그때 내가 이 파일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건데 어떻게 가지고 올지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선택을 이제 해줄 수가 있죠. 우리 첫 번째 거는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테이블로 새 테이블로 원본 데이터를 가져오겠다 그거고요. 우리 두 번째 거는 다음 테이블에다가 레코드 복사본을 추가하겠다 그건데 여기서는 내가 어떤 특정 테이블을 이제 선택해주면 그 테이블에다가 이 텍스트 파일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집어넣겠다 그거예요. 우리가 기존 테이블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추가시킬 때 두 번째 거 쓰는 거고요. 세 번째 거는 연결 테이블을 만들어서 데이터 원본에 연결을 시킬 때 쓰는 겁니다. 우리는 신규 프로그램이다 라고 해서 이 테이블을 이제 생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 첫 번째 거 얘가 이제 선택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요것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텍스트 가져오기 마법사하고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때 이것을 보니까 구분기호로 이제 분리가 됐는지 아니면 너비가 이제 고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지 물어보는데 우리 첫 번째 지상에서 구분기호는 이제 탭으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해서 우리는 이제 구분기호를 이제 쓸 거니까 구분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놓고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단계에서 구분기호를 이제 선택해라 그렇게 나왔죠. 문제에서 이제 탭으로 설정하라고 했고 이곳에는 자동으로 이제 탭이 이제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열 이름을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첫 행에 필드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요 첫 번째 행이 이렇게 이제 필드명으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이제 각각 필드들마다 데이터 형식 같은 것도 지정해 줄 수가 있고 인덱스도 지정할 수 있고 어떤 특정 필드는 안 가져가겠다 그렇게 해서 필드 포함 안함 이런 것도 선택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특별한 이제 지상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냥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기본키를 이제 설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타났어요. 문제에서 기본키는 이제 없음으로 처리하라 그랬죠. 해서 기본키 없음 요거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 누르고 또 넘어가면 되겠죠.
넘어갔더니 어떤 테이블을 가지고 올 건지 그 테이블 명을 쓰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때 문제에서 신규 프로그램이라는 그 테이블을 생성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신규 프로그램 그렇게 이제 써져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마침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마침이요. 마침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가져오기 단계를 저장할 거야 그렇게 물어보는데 이것도 문제상에서 특별한 이제 지상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냥 기본값으로 이렇게 놔두고 그냥 닫기만 땅 하고 눌러주시면 돼요. 그랬더니 이렇게 신규 프로그램이다 라고 해서 테이블이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습니다. 얘를 이제 더블 클릭해 보면 우리 텍스트 파일에 들어있던 그 내용이 지금 요 내용이 들어 있었대요. 이렇게 해서 우리 필드 명하고 이런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가서 신규 프로그램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새로운 테이블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회원 테이블이요. 회원 테이블에 보게 되면 과목이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그 과목 필드는 과목 테이블에 들어있는 과목 코드 필드를 참조를 한대요. 그때 테이블 간의 관계는 이제 m/1이다 그렇게 나왔고요. 다음과 같이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관계를 설정할 때는 데이터베이스 도구라는 이 메뉴를 이제 찾아가면 되겠죠. 데이터베이스 도구 이곳으로 가게 되면 우리의 관계라고 있어요. 관계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관계창이 뜨면서 이렇게 이제 관계 설정이 이미 된 것도 있죠. 그때 XX 파일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그런 관계는 수정하지 마라. 그러면 이렇게 이제 관계 설정된 거는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되겠죠. 그럼 지금 우리가 관계 설정을 하고자 하는 거는 회원 테이블하고 과목 테이블이에요. 회원 테이블은 이미 추가가 되어 있으니까 과목 테이블만 추가시켜 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테이블 표시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테이블을 추가시킬 수 있도록 화면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창이 떠요. 그때 우리는 과목 테이블을 이제 추가시킬 거니까 우리 과목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이제 과목 테이블이 추가가 됐죠. 그러면 테이블 추가 창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릴게요. 그때 우리 과목 필드랑 과목 코드 필드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관계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때 우리 회원 테이블에 보게 되면 이제 과목이다라고 지금 이곳에 있고 우리 과목 테이블에는 과목 코드가 기본키로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과목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과목 코드 위에다가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자, 우리 과목 테이블의 과목 코드랑 회원 테이블의 과목이라는 그 필드를 가지고 관계를 이제 설정하겠다. 그거예요. 그때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각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이 유지가 되도록 설정하래요.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거 요거 이제 체크 표시해 주면 되죠. 그리고 참조 필드의 값이 변경이 되면 관련된 그 필드의 값도 변경되도록 설정하래요. 그러면 관련된 그 필드를 모두 다 업데이트해달라. 요거 이제 체크 표시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상 보니까 다른 테이블에 참조하고 있는 그런 레코드는 삭제할 수 없도록 삭제를 못하게 설정하래요. 지금 여기서 세 번째 거는 모두 다 삭제하겠다 그거죠. 삭제를 못하게 하라 그랬으니까 얘는 체크 표시를 하면 안 됩니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요 두 가지만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만들기 요것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 이 두 테이블 간의 관계가 과목하고 과목 코드라는 그 필드를 기준해서 1대 다관계로 그렇게 이제 관계 설정이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관계 설정 다 했으니까 요 창은 이제 꺼버리자고요. 껐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DB 구축에 있는 이 세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세 문제도 문제를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것들은 없었죠. 해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제 맞출 수 있도록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우리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에서 입력 마스크 설정이 됐든 유효성 검사 규칙을 이제 설정하는 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외울 게 많죠. 일단 그런 거 먼저 꼭 외우셔야 돼요.